다이빙은 장비빨이라는데 뭘 사야 할지도 모르겠고 괜히 잘못 샀다가 중복 투자할 것 같고. 다이빙 장비 고민되시죠? 여러분의 통장을 사수해줄 영상 지금 시작합니다. 길을 찾는 가장 빠른 방법은 따라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되겠죠. 적어도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을 따라가야죠. 진짜 어떤 장비가 좋은지 알려면 강사들이 쓰는 장비를 보면 됩니다. 일단 가장 근본적인 문제, 개인 장비 필요한가? 저는 개인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진짜 사람이 응급 상황에 닥쳤을 때 습관대로 행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내 손에 익은 개인 장비를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문제 해결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비싼 게 무조건 좋은 건가? 다이빙 장비는 사실 자기 만족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진짜 기능상으로 작동만 잘하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성비 좋은 제품을 구매하셔서 쓰더라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가오가 막 몸을 막 이렇게 지배하는 스타일, 이런 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좋은 거 사세요. 어차피 정신 차려보면 돌고 돌아서 거기 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현업 다이빙 강사의 장비 라인업 공개합니다. 어떤 장비부터 구매를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아요. 저는 무조건 컴퓨터부터 사라고 해요. 내 안전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장비입니다. 일단 컴퓨터 먼저 사고 그 다음 순차적으로 여건이 되는 대로 구비하는 게 좋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요거는 좀 예전 모델이기는 해요. 디스플레이가 되게 커서 물속에서도 가시성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보수값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무광화 반개 시간을 조금 더 여유롭게 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다이빙을 해보시면 네. 마스크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뭐 쓰는지. 요 얼굴이 커가지고 A타입, B타입, D타입 마스크 타입들은 제가 쓰면은 여기 얼굴이 너무 커 보여요. 커드 부분이 제일 넓은 C타입 마스크를 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간지 때문에 씁니다. 이 마스크는 제 얼굴형에 안 맞아요. 살짝 아쉬운 점이 이제 얼굴형을 좀 타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아폴로 마스크는 정말 좋은 마스크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좋다고 이미 검증이 끝난 마스크예요. 그래서 굳이 팁을 좀 드리자면은 내 얼굴형에 잘 안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부분 있죠, 스커드 부분. 여기를 쫙 늘려서 이렇게 최대한 밀착시켜주고 여기 위에도 그나마 좀 물이 좀 덜 들어와요. 마스크는 진짜 개인 마스크를 구비하시는 거를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마스크를 어떤 거 쓰느냐에 따라서 물속에서 사진 찍히는 게 정말 다르거든요. 여성분들 보면은 눈화장, 아이라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약간 그 차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좋은 마스크가 확실히 편합니다. 이게 착용감이. 다이빙은 마스크가 편해야 그 다이빙 자체가 편안하기 때문에 다이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면 더 개인 마스크를 써서 편안하게 다이빙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다이빙의 질이 달라집니다. BCD는 일단 여기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조끼형을 쓸 건지 백플레이트를 쓸 건지. 일단 저는 조끼형 BCD를 주력으로 쓰거든요. 저는 백플레이트 아니더라도 조끼형으로도 잘 하니까요. 백플레이트가 편하고 멋있고 이런 거 알아요. 약간 테크니컬 다이빙 하는 그런 느낌이고, 어쨌든 테크니컬 다이빙 모델에서 따온 거기 때문에. 근데 백플레이트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써. 10명 중에 10명은 백플레이트를 쓴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중에 간혹 가다가 0.1% 저처럼 이렇게 조끼형 BCD를 쓰는데, 이게 모두를 위한 간지는 진짜 간지가 아니다 라는 주의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다 백플레이트를 쓰고 있을 때 저 혼자서 조끼형을 쓰고 있으면 저 사람 뭐지? 존멋. 내가 만약에 다이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다이버다. 근데 개인 BCD를 살 거다 하면은 그냥 백플레이트 사세요. 무조건. 여기 판 부분이 웨이트 역할을 하면서 상체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눌러주기 때문에 트림 자세를 잡거나 밸런스를 잡기가 정말 편합니다. 제가 쓰는 BCD는 이제 스코어 프로에서 나온 엑스블랙. 저는 운 좋게 중고로 한 40만원 정도
상태가 정말 A급이었거든요. 어쨌든 정말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고, 장비걸이, 기링들이 되게 많이 부착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 다이빙 영상 보면은 막 엄청 주렁주렁 많이 달고 다니잖아요. 뭐 랜턴도 달고, 뭐 카메라도 달고, 뭐도 달고. 그럴 때 엄청 편합니다. 주머니 이런 것들도 많고. 여기 보면은 번지줄이 이렇게 있거든요. 진짜 별거 아닌데 진짜 편해요. 공기들이 간혹 뭉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또 밸런스가 이렇게 틀어지니까 요게 있어가지고 공기들을 알아서 이렇게 분산을 해줘요. 호흡기 1단계는 MK25, 2단계는 S600 이렇게 씁니다. 저는 한 6년 전쯤에 중고로 구매를 하긴 했는데 옥토퍼스 없이 이제 1단계 주호흡기, 저하빈 플레이트 호수, 잔압계 50만 원 정도 주고 샀었어요. 호흡기 같은 경우에는 관리만 되게 잘하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한번 사실 때 좋은 제품 사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제 호흡기 보면 라인이 되게 길죠. 이렇게. 저는 주로 난파선을 많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니까 라인이 이렇게 길게 빠져 있으면 잘 걸리거든요. 좁은 통로를 통과할 때 편하려고 최대한 라인들이 내 몸에 딱 달라붙게 걸릴 수 있는 요소를 이제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롱호드 세팅으로 해서 호흡기를 씁니다. 무조건 꽈트로만 써요. 궁금해서 이 핀도 써보고 저 핀도 써보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돌고 돌다가 다시 이제 마레스 꽈트로 핀으로 오더라고요. 딱 봐도 사용감이 골동품 수준이죠, 거의. 마레스에서 만든 장비 중에 최고로 잘 만든 장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게나 아니면 탄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플러터 킥을 차든 프로그 킥을 차든 어떤 킥에도 어느 정도 다 적합하게 잘 맞아요. 추진력도 좋은 편이고, 뭐 백워드 킥이나 아니면 뭐 헬리콥터 턴킥, 뭐 이런 기술적인 킥을 찰 때도 물을 되게 잘 잡아주기 때문에 상당히 편합니다. 저도 뭐 제트피도 써보고 뭐 다 써봤어요. 다 써봤는데 이거만한 게 없더라고요. 슈트계 샤넬, 모든 다이버들의 워너비 포스 엘리먼트 수트 입습니다. 색이 좀 많이 바랬죠. 사실 포스 수트는 이 로고 때문에 입는 겁니다. 이 수트의 장점은 몸매 보정을 이렇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몸매 보정 효과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게 제 다이빙 영상을 보면 아시겠죠? 배 툭 튀어나와가지고 몸매 보정을 한 거니까 그 정도인 건가? 아, 너무 슬픈데 그러면? 이 수트의 최고 장점은 보온력입니다. 5mm 수트인데 타사 수트의 한 7mm의 보온력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부력이 엄청 세요. 열대바다는 보통 3mm 정도에도 충분하긴 한데 추위를 좀 많이 타시는 분들은 5mm 정도. 사실 5mm가 그 범용성이 제일 크기는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주머니 달았죠. 수트랑 주머니랑 따로 사서 업체에 맡겨서 부착을 한 거예요. 주머니 되게 편해요, 있으면. 그리고 그냥 밋밋하게 있는 것보다 멋있어요. 근데 이게 포스 수트는 좋기는 진짜 좋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신중하게 한번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시길 바래요. 저는 비싸게 주고 샀기 때문에 진짜 뽕 뽑을 때까지 입을 거예요. 이게 5mm인데 1mm가 될 때까지 입을 겁니다. 입고 벗기가 정말 힘들기도 합니다. 대신에 정말 예쁘죠. 간지냐 편안함이냐 선택은 여러분의 몫. 에이, 저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필수입니다. 내가 오픈워터 다이버더라도 마찬가지. 내가 다이빙을 하다가 그룹이랑 떨어져서 미싱이 났다. 그럴 때 이제 내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장비거든요. 빵빵하게 부풀려서 이제 수변에 띄우면은 내 위치를 알려줄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하도 써가지고 여기 로고가 다 지워졌어요. 후드는 뭐 있으면 좋습니다. 열대바다에서는 헤어밴드를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는데 후드 없이 그냥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물에서 머리가 이렇게 막 미역처럼 이렇게 둥둥둥둥 뜨잖아요. 사진이 예쁘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 후드 아니면 헤어밴드 이런 거 쓰시면 좋습니다. 차가운 바다에서는 후드는 거의 필수입니다. 정수리에서 열이 제일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꼭 여기를 이렇게 덮어줘야 돼요. 찬 바다에서 후드 없이 그냥 들어가면 뚝배기 다 깨집니다, 진짜. 저한테는 필수 장비인데 여러분들한테는 필수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 있으면 좋은 빛을 비춰서 이렇게 보면은 더 선명하고 깔끔하게 볼 수 있어요. 난파선이나 동굴, 나이트 다이빙
이런 이제 특수한 환경에서 다이빙을 하실 때는 필수입니다. 무조건 있어야 돼요. 2개를 항상 가지고 다니거든요.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빛 세기를 3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 빛도 충분히 밝고 난파선 안이 환해지는 요 랜턴이 서브로 쓰는데 레이저 포인터 기능이 이렇게 있거든요. 펀다이빙 가이드 할 때 이렇게 이제 레이저 포인터로 쓰면은 정말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풀푸청 핀이라고 하는데 이런 핀을 쓰시는 분들은 사실 부츠를 안 신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오픈힐이라고 해서 뒤에가 이렇게 뚫려 있는 이런 핀을 쓰시는 거를 추천드리기는 해요. 그러니까 배 위에서도 부츠 없이 맨발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미끄러져서 다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맨발로 넘어져가지고 갈비뼈에 실금이 이렇게 가기도 했었는데 삭스를 신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삭스도 안 신고 맨발로 신게 되면 발목에 보면 살이 노출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파리 같은 것들이 이제 감기거나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해요. 개인적으로 목이 긴 부츠를 신는 거를 꼭 추천드리고 부츠에도 부력이 다 있거든요. 내가 쓰는 핀 크기에 따라서 조절해서 사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쓰는 핀이 조금 나한테 무겁다 하면은 좀 두꺼운 부츠를 사서 부력을 추가한 다음에 그 무거운 걸 상세해서 쓰는 팁도 있습니다. 얘는 정말 끼면은 멋있어요. 내구성 최악. 한 땀 한 땀 바느질 해가면서 연명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수신호 뭐 오케이 문제 있으면 이렇게 뭐 이렇게 다 잘 보이죠. 손가락에 감각이 없으면 장비 같은 것들을 잘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예방할 수 있고 해서 저는 반장갑을 씁니다. 전 액션캠을 쓰거든요. 액션캠 정도는 구비를 하시고 다이빙 하실 때마다 영상이든 사진이든 찍고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이빙을 하는 재미가 한층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DJI 액션 5를 씁니다. 하우징 씌우고 광각 렌즈. 액션캠에 3대 산맥이 있잖아요. DJI, 에이스 프로, 고프로 딱 정리를 해드리면은 영상이든 사진이든 보정을 해서 쓸 거다 하시는 분들은 3사 중에 내가 원하는 색감을 표현하는 카메라를 구매를 하셔서 보정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보정 뭐 이런 거 다 귀찮고 이러신 분들은 DJI나 인스타 에이스 프로 둘 중에 하나를 이제 구매를 하셔서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고프로 같은 경우에는 물속 영상은 사실 좀 약간 녹조 낀 것처럼 이렇게 좀 색감이 좀 그래요. 그래서 조금 애매합니다. 저도 사실은 코론이라는 열대바다에서 다이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쓰는 거지, 한국에서 다이빙을 하면은 저도 이제 다른 장비를 쓰겠죠. 딱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게 정해진 게 아니라 내가 주로 다이빙하는 환경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그걸 잘 고려하셔서 다이빙 장비를 선택하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내 스킬업을 하면서 나한테 맞는 장비를 찾아가면서 하나씩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러면 중복 투자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장비 이외에 또 다른 궁금하신 장비 있으시면 언제든 저한테 댓글로 물어보시면 더 상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이제 합리적이고 성공적인 장비 구매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Perfect guy. I can't have a bad temper, make a big fuss and cry. And I know that lately it's been hard. We had a bumpy ride. But if you give me